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준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시오 닥터 존 조준호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 경추성 어지럼증, 네네. 뭐 이게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어지럼증이 귀나 뭐 아니면 뇌의 문제 이런 걸 떠나서 목에서 생기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기전이 어떻게 이제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가.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제 사례를 통해 가지고 저 이야기 나의 이야기인데 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얼마나 비슷한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의 실제 사례를 이제 한번 봐야 될 텐데 몇 세이십니까? 이분은? 일단 이제 50대, 50대. 여성분이시고요. 예. 네, 이분이 이제 이거 많이 겪는 거예요, 실제로. 예, 많이 겪는데 이 이해감을 다른 이야기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제 파마를 이제 한 달 전에 하셨대요. 근데 우리 이제 미장원 가면 어떻게 이제 머리를 감겨줄 때 뭐 이렇게 하고 감으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되게 뒤로 누워서 젖히고 여기 이제 물이 옆으로 떨어질까봐 이렇게 네. 탁 받쳐주는 게 이렇게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머리를 감을 때 뭐 예를 들면 10초 만에 감는 게 아니라 상당히 또 그렇죠. 좋은 데 보면은 마사지도 마사지도 해야 되고, 해보고 뭐. 꾹꾹 눌러대고 이런 동작들이 목을 뒤로 확 젖혀놓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20분을 이제 뒤로 젖힌 상태에서 이제 이런 쉽게 말해 시술을 받으신 거죠. 네. 이제 그 뒤로 이제 어지럼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어지럼증이라는 게 우리가 뭐 빙글빙글 돌거나 아니면 뭐 두통이 너무 심하거나 뭐 쓰러질 것 같으면 아 이건 뭐 뇌 때문인가? 아니면 빙글빙글 도니까 이석증인가? 하고 이제 병원을 찾아가 보면 또 맞을 수도 있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어지럼증은 애매한 증상들이거든요. 네, 그냥 네. 좀 아찔아찔하고 뭐 참으려면 참을 수도 있는데 어. 좀 불편하고 자주 있으니까. 그죠? 좀 멀미하는 것 같고 뭐 그리고 뭐 붕 뜬 것도 같고 뭐 이렇게 좀 미식거리는 것도 같고 이제 이런 정도의 이제 어지럼증은 대부분 이제 목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징적으로 자 눈에 압력이 온 거예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목에 문제가 있더라도 눈이 아플 수도 있고 그리고 눈에 안구 건조도 생길 수도 있고 눈에 90% 정도 된다 예, 했죠. 통증도 생길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중이염 비슷하게 이명 비슷한 압력 같은 게 생긴다. 귀가 뭐 꽉 차는 그죠? 느낌? 뭐 근데, 하는 느낌? 그리고 목에 문제지만 뭐가 온다? 귀에 관련돼서 이 충만감이 올 수도 있고 그 특히 목이 안 좋은 부분에 우리 이명도 생기고 그리고 난청처럼 느낄 수도 있다. 이렇게 저번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이분의 입장이었으면 아 나 이거 안과도 가고 이비인후과도 가고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어질은 어찔어찔 표현해 보세요. 어찔어찔이죠. 그리고 아 뒷머리 후두 뒷머리가 이제 꽉 찬 느낌. 보통 어지럼증 경추성 어지럼증 환자의 거의 100%에 가까운 게 또 후두통이 있는 게 또 사실이죠. 그리고 코골이가 심하고 이제 이 아래턱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럼 목 안쪽 목이 좀 좁아지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무호흡도 있고 잠자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잠들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불면증도 있으니까 회복도 좀 덜 되겠죠. 그럼 이제 뭘 선택을 하냐? 아, 잠이 안 오니까 베개를 사재기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그죠? 한 뭐 10개씩.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예. 써보고 뭐. 그리고 이제 결국 하다가 이제 목만 조금 올리고서 이제 자는 걸 이제 선택하셨고 그 전에도 이제 이명증이다 뭐다 이게 첫 번째 이벤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지럽다는 불편감을 내가 최근에 느껴가지고 이제 저를 찾아오셨지만 실제로 그 전부터도 이 비슷한 얕은 정도의 문제들은 있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우울증 약을 이제 먹기 시작을 했는데 그럼 우울증도 그러면 이거랑 다른 일이겠느냐?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와중에 뭐 감기도 오고 이제 어지럼증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비인후과를 갔어요 이분이. 그랬더니 중이염 아니에요. 귀가 이제 먹먹하지만 중이염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또 어깨가 너무 아픈 거예요. 자 경추성 어지럼증은 목 주변의 근육들하고 관련이 굉장히 많다. 특히 어깨 통증, 승모 통증 이런 것들이 다 관련이 돼 있다. 실제로 이분은 이제 MRI도 찍고 이제 회전근개 팔려도 되고요. 그리고 목 디스크까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깨가 아파가지고 이제 주사 치료를 하셨는데 이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보면 자 눈, 귀, 어지럼, 어깨, 목, 불면증 병원이 몇 군데입니까? 뭐 벌써 4-5개 되네요. 그리고 어디로 갈지 몰라서 왔습니다. 이제 이런 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증상으로는 보이지만 그 증상을 만들고 있는 뿌리 원인은 대부분 공통 분모로 한두 개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오늘 나누고 있는 이 경추성 어지럼증들이 요즘 현대인들이 느끼는 어지럼증이 제가 보기에는 뭐 100%에 가깝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목의 문제가 이명증도 만들고 뇌 혈액순환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또 이런 이석증도 만들어내고 눈의 문제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목 어깨 문제는 당연히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의 문제를 잘 다스려주는 게 여러분을 건강하고 활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다. 저는 이렇게 맞아요. 이야기하고 뭐 싶어요. 그 중에 딱 하나를 지금 이야기를 하자면 진짜 우울증 약을 드시는 네. 거 있잖아요. 이 우울증이라는 게 보통은 이제 감정적인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네. 뭐 슬프고 의욕이 없고 처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지면 이제 우울증이라고 이제 진단을 받아주기가 이제 쉬워지는데 그러면 이제 제일 흔하게 약 먹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약을 먹는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약을 먹으면 내가 푹 가라앉는 이 느낌이 살짝 떠오르도록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는 되지만 그러면 저 우울증이 왜 생기느냐? 지금 이분만 보더라도 벌써 4-5군데 병원을 다녀야 될 정도로 네. 다양한 증상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가면 다들 별 이상이 없대요. 나 왜 이러지? 뭐 때문에 이럴까? 몸이 좀 불편하니까 자꾸 이제 의기소침해지고 네. 의욕도 없어지고 몸을 안 움직이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 지금 요즘 뭐 하고 있는 거지? 뭐 하면서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근데 몸이 탁 좋아져 버리면 이 우울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울증이 없어지는 게 사실 아니고 몸이 안 좋기 때문에 내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 거를 누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해줬고 그래서 나는 그 방향으로 따라가고 있는 건데 네, 실제로는 많은 분들의 우울증 약을 드시는 분들이 몸을 좋게 만드는 것이 내가 우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다. 네, 네. 이걸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분도 치료를 잘 받고 이런 증상들이 없어지고 네, 그렇죠. 어질어질한 게 없어지면 우울증 약 같은 거는 쉽게 이제 네. 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치료가 됐는지를 한번 다시 보죠. 네.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런 분들이 왔으면 뭘 봐야 될까를 이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런 어지럼증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이제 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럼 이제 목이라는 그 말의 속에 들어있는 거는 두 가지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경의 의미를 하나 두고 있고요. 하나는 혈액순환의 의미를 두고 있어요. 즉, 목이라는 거는 경추의 모양과 그들의 안정성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경추의 모양이 변하고 불안정해지면 경추와 관련된 신경이 불안정해지면서 제대로 일을 못하게 될 거고 경추와 관련된 혈액순환에 문제가 되면서 여러 가지 신경 기능이 떨어지는 이 두 가지 축으로 보시면 돼요. 이걸 그냥 아주 쉽게 하면 일자목, 거북목, 코브로목이 돼버리면 결국에는 신경이 불안정해지면서 어지러워지고 혈액순환 장애가 되면서 어지러진다. 그리고 그 동반된 증상으로 눈도 올 수도 있고 귀도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목 등 허리 다 올 수 있다. 이렇게 일단은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또 조금 오해를 하실 수 있는 게 그러면 나는 신경의 문제일까? 네. 혈관의 문제일까? 네. 혈액순환의 문제일까? 이 두 가지 중에 뭘까? 이렇게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실제 이게 이만큼이고 혈관의 문제가 이만큼인지 신경의 문제가 작고 혈관의 그냥 이 비율의 정도의 차이지 그 두 가지가 다 동시에 네.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같은 됩니다. 이야기다 보시면 같은 돼요. 이야기, 같은 맞아요. 이야기입니다. 네, 같은 네. 이야기다 이렇게 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결국은 이제 알아냈어요 원인은. 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거냐 네. 이게 이제 또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어느 병원을 찾으셔야 되냐면 전 척추를 볼 수 있는 병원을 가셔야 돼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목 문제긴 합니다만 결코 목 문제가 목 문제 자체 때문만 생긴 게 아니라 결국 목의 밸런스는 등, 허리 골반 더 밑으로 내게 해서는 발, 무릎 이 전체 밸런스 속에 목의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전체 밸런스를 평가해주는 개념이 있는 병원을 일단 찾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인 결국 혈액순환하고 관련해서는 자율신경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율신경이 여러분의 어지럼증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는 개념 있는 병원을 찾으셔가지고 이 두 개를 복합해 보면 아 어디에 가장 큰 문제가 있을까를 이제 알 수는 있는데요. 결국 그렇게 되면 결국 척추의 밸런스의 불안정성과 모양의 문제가 신경과 혈액순환과 자율신경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모양을 잡고 그 모양 때문에 생기는 불안정을 안정화된 방향으로 말하자면 우리 척추가 벽돌 쌓기처럼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쫙 올라가야지 안정이 될 텐데 막 삐뚤삐뚤하고 막 찌그덕찌그덕하다 이런 상태면 불안정하다 이렇게 느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누가 이 안정성을 잡고 있냐? 실제로는 이 관절을 통해서 그 관절을 위아래 또 더 넓게는 잡아주고 있는 인대들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평가가 중요하고 이 평가를 통해서 어느 부분에 어떤 불안정과 어떤 불균형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현재 나를 회복시킬 수 있고 혈액순환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자율신경계의 문제는 어디에 문제인지를 확인을 해가지고 두 개를 합쳐서 불안정한 거를 안정화된 방향으로 이거를 시술로 이야기하자면 인대 강화를 통해서 결국 불안정한 데다가 우리 쉽게 말하면 시멘트를 발라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안정화된 방향으로 만들어주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거기에 하나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뭐냐? 혈액순환의 핵심은 뭐죠? 물입니다. 물. 그래서 물 부족이 돼 있으면 뭐 어떤 치료 할아버지가 와도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꼭 탈수 여부를 확인해가지고 탈수만 어느 정도 해결해주면 결국 순환이 되면서 마중물 효과처럼 몸이 선순환될 수가 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 이제 제가 중간 말씀하시는 중에 이제 딴 생각으로 네. 약간 꼼꼼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러면 전척추를 보면서 자율신경을 조금 더 이제 제대로 확인해주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곳이 저는 우리 병원 말고는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네. 원장님은 생각나는 데가 있습니까? 그 마음 편한 예과라고 네, 괜찮은 병원이 있습니다. 네, 역시 네. 뭐 그 말고는 사실 생각나는 데가 별로 없는데 네. 주변에서 일단은 가까운 곳에서 내 상태를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고 이렇게 해도 해결이 쉽게 안 된다. 네. 그러면 좀 제대로 된 곳을 찾아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태 중에 그 이제 전척추를 한번 봐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문제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 전척추 상태는 어떤가 네.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일단 이제 전척추라고 하면은 위하고 아래가 좀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이 머리 두 개의 축과 그리고 골반, 허리 골반의 축이 일단 일치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우리 척추뼈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 각각의 뼈가 착 중력선과 제일 가깝게 일치되게 올라가는지 좀 확인을 하시면 이게 좋은 힌트가 되고요. 옆에서 봤을 때는 우리 몸도 S라인이면 좋지만 척추도 S라인으로 우리가 이제 일자목이나 뭐 거북등, 일자등, 펼친 허리, 뭐 아예 망곡된 허리 이런 것들은 건강에 하등에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절한 곡선이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 만약에 이런 보통 건강검진을 하면은 뭐 이런 엑스레이 같은 거 찍어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찍어봤을 때 보통 척추의 뼈들은 네모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네모가 아니라 뭔가 뭐 뾰족 튀어나와 있거나 주변에 하얀색 점처럼 뭐가 있다. 이제 그런 분들은 그 부분이 보통 불안정해지면서 그 불안정성이 자꾸 반복이 되고 이러면서 결국 그런 문제들이 점점 발생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분 상태는 지금 전체 이제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뭐 저 정도 현대인들은 좀 저런 상태 돼 있지 않나? 네. 약간 좀 척추가 뭐 일자로 딱 돼 있는 사람을 찾기가 진짜 사실 네. 더 어렵고 골반이 틀어져 있지 않은 사람을 찾기가 사실 좀 더 어려운데 네. 이분은 옆에서 봐도 뭐 크게 문제가 없고 앞에서 봐도 조금 문제가 있는 정도인데 네. 왜 이렇게 어지럼증이 생기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우리가 목 뒤쪽을 보면 이렇게 점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점이 보통 이제 석회가 낀다고 하는데요. 이 근육 내에 석회가 끼는 거는 그 앞쪽에 있는 척추의 불안정이 생겼을 경우 보통 우리의 뭐 어깨에 석회가 돼가지고 뭐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네. 이것 또한 어깨가 불안정해지면서 석회가 끼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목의 관절들의 불안정성이 생기게 되면 결국에는 이런 석회들이 끼게 되면서 이 부분이 안 좋구나를 사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여러 병원을 전전을 했지만 어지럼증의 원인은 찾지를 못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목의 상태랑 경추성 어지럼증에 가깝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러면 치료를 통해서도 이분이 경추성인 거를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탈수 교정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경추 인대 강화 치료를 목부터 상부 등까지 이렇게 해줬더니 증상들이 대부분 해소가 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셨거든요. 이제 모든 분들이 뭐 이래가지고 치료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약간의 변화, 긍정적인 변화를 보일 수 있는 게 대부분인 건 사실입니다. 이게 뭐 누구한테나 다 똑같이 이런 치료 범위가 이제 결정된다는 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게 네. 어떤 분들은 턱관절 때문에도 이런 문제가 생길 그렇습니다. 수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발이 불안정해서 전체를 다 흔들어 버리니까 또 문제를 맞죠. 일으킬 수도 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몸 상태 전체를 다 확인한 후에 이분한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을 더 잘 찾아서 면밀히 그걸 이제 치료에 적용을 시키는 네. 그 과정을 계속 이제 반복을 해야지만 더 나아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이걸 우리가 이제 지금 어지럼증 때문에 오셨으니까 그러면 난 딴 건 모르겠고 어지럼증만 좋게 해드릴게요. 이게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많은 문제들이 경추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내가 어지럼증 때문에 오긴 왔지만 이제 네. 똥을 잘 누게 됐어요. 맞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잠을 잘 자게 됐어요. 네. 가슴이 막 뛰었는데 이제 그런 거 없어졌어요. 네. 이런 이제 그 외에 경추에서부터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뭐 어떻게 보면 혜택을 다 얻어가시는 거죠. 대부분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라고 생각하는 그 경추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전척추, 네. 그 다음에 자율신경 상태, 네. 그리고 탈수 정도를 네. 꼭 알아보시는 게 좋고 네. 또 그걸 좀 제대로 치료를 하시면 네. 여러분들이 지금은 한 개가 고민이시겠지만 네. 주렁주렁 달려있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도 동시에 같이 해결하실 수 있는 네.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하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례를 통해 가지고 뭐 경추성 어지럼증 이거 처음 들어보신 분들 네. 있으실 거예요. 있으시겠지만 그냥 어지럽다, 내가 생활하기 좀 불편할 정도이다, 다른 곳에 가서 해결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오늘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됐을 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을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기를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